가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생길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은 유통기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인가요? 만약 돈을 아껴야만 한다면 그냥 먹으려고도 생각한 적도 있을 거예요. 속이 안 좋아져 봤자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요? 그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게 돼도 감당하시겠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1번 유통기한 지난 계란. 계란은 닭이 낳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면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서 가장 위험해요. 복통이 심해지고 몸살에 걸리고 고열에 시달릴 거예요. 상한 계란을 몇 개 먹었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통해 균이 걸러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나 노인들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생제를 맞아야 할지도 몰라요. 꼭 알아야 할 것. 계란 곽에 써 있는 유통기한 날짜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날짜에 맞춰 제품의 유통기한이 칼같이 지나는 건 아니에요. 그 날짜로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걱정된다면 물에 넣어 시험해보세요. 계란을 찬물에 담궜을 때 시간이 지나 계란이 바닥에 가로로 가라앉는다면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가라앉았는데 담근 모양 그대로 서 있으면 아직 먹어도 되긴 하지만 거의 한계점에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드세요. 만약 가라앉지 않는다면 버리세요. 2번 유통기한 지난 우유. 요즘엔 여러 종류의 우유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살균 우유부터 무유당 우유, 아몬드 우유 등등 우유 코너에 가면 결정 장애가 생겨요. 하지만 어떤 우유를 고르던 간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마시면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며칠 동안 위경련과 소화불량에 시달릴 거예요. 여러분이 급성장염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꼭 알아야 할 것. 우유는 유통기한 날짜로부터 며칠 동안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알 방법은 없어요. 다행히도 누구나 우유가 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유 곽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저를 믿으세요. 누구든지 냄새를 통해 우유가 상했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살짝 맛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유는 구분하기 쉬워요. 조금이라도 시큼하면 버리세요. 3번 유통기한 지난 치즈. 여러분은 지금 샌드위치에 치즈를 넣어 먹고 싶은데 모서리에 난 녹색 곰팡이는 보지 못했어요. 치즈는 다양한 색과 모양, 질감, 그리고 냄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했는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블루치즈의 경우 일부러 숙성 과정을 거쳐 곰팡이를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이 상한 치즈를 먹었다고 해도 몸에서 큰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 선천적으로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치즈에 핀 곰팡이도 저절로 소화기관을 통해 걸러지게 됩니다. 꼭 알아야 할 것. 요즘엔 치즈에 핀 곰팡이를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항상 치즈를 살펴보고 곰팡이가 폈다면 칼로 그 부분을 도려내세요. 곰팡이가 핀 부분만 잘라내면 나머지 부분은 먹어도 괜찮아요. 만약 치즈가 전체적으로 상했다면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니 치즈를 먹기 전에 곰팡이를 확인하고 발견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떼어내세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만약 불안하다면 작게 잘라서 조금씩 먹어보세요. 상한 치즈를 먹으면 급성 위장염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4번 유통기한 지난 빵. 빵의 모서리 부분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에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빵이나 곡류로 만든 다른 음식물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흔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다량의 아플라톡신이 체내에 들어오면 사람과 동물을 정말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빵과 제과류 같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음식에 잘 생긴다고 하는데요. 혹시 곰팡이 핀 빵을 실수로 먹어본 적이 있나요? 꼭 알아야 할 것. 만약 식빵 한쪽에라도 곰팡이가 보인다면 그냥 먹지 않고 다 버리는 게 나아요. 빵에 작은 곰팡이가 폈다면 아마 그 포자가 빵 전체에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 주기적으로 식빵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곰팡이가 피기 전에 다 먹지 않으면 딱딱해질 거예요. 그럴 땐 스프에 넣어 먹을 크로통이나 프렌치 토스트를 해서 드세요. 5번 유통기한 지난 샌드위치형 고기. 아까 우리 샌드위치 얘기하고 있었죠? 치즈 말고 칠면조나 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샌드위치형 고기는 리스테리아라는 박테리아에 굉장히 취약해요. 리스테리아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고기나 핫도그 같은 가공육이 만들어지고 포장되는 공장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게다가 이 균은 추운 공간에서 번식력이 강해져요. 예를 들어 냉장고 안에서요.
이 균에 감염되면 식중독에 걸렸을 때 드러나는 흔한 증상도 나타나지만 더 심한 경우 어지럼증이나 뻣뻣한 목, 창란, 그리고 근육통까지도 가져옵니다. 꼭 알아야 할 것. 만약 집에 있는 샌드위치용 고기가 상했다면 식초와 암모니아 같은 시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리고 고기 표면이 회색으로 변색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 고기 포장지가 개봉된 상태로 3일에서 5일가량 지났다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만약 포장지를 밀봉해 뒀다면 다음 2주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유통기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해당 날짜로부터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번. 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아까 언급한 살모넬라 균이 득실될 차례네요.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리면 바로 병원행위예요. 만약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속까지 다 안 익어서 살모넬라에 감염된 닭고기를 먹었다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요. 만약 식중독에 걸렸다면 곧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급성 위험 증상뿐 아니라 피로가 빨리 쌓이고 어지럼증을 느낄 거예요. 상한 닭고기를 먹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세요. 절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은 먹거나 사지 마세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생닭인 상태로도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요. 고기 속에 분홍색이 남아있는 닭은 절대로 먹지 마세요. 안까지 완벽히 조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만약 실수로 설익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먹었다면 한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닭고기가 상했다면 소화기관을 탈락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탈수를 방지하세요. 7번. 유통기한 지난 감자. 포대를 열어서 감자를 집어들었는데 노랗거나 녹색 뿌리가 감자에 돋아나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그 상태만으로도 먹기에 좋은 최상의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 생감자나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를 먹으면 배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부을 수도 있어요. 노란 싹이 난 감자를 먹으면 위험 증상을 비롯해 메스꺼움이나 위경련, 그리고 두통을 동반할 수 있어요. 만약 생감자나 썩은 감자를 많이 먹었다면 알칼리 중독에 빠졌을지도 모르니 어서 병원에 가야 해요. 꼭 알아야 할 것. 만약 감자에 노란 싹이 났다면 알카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감자 안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감자는 벨라돈나로 유명한 가짓과 식물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감자가 상하면 곰팡이가 필 수도 있어요. 물론 노란 싹과 눈을 제거한 후 잘 조리하면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 싹도 났는데 곰팡이가 폈다면 웬만해선 도전하지 않는 게 나아요. 만약 싹이 녹색이라면 절대로 먹지 마세요. 가족의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건 먹지 않는 게 좋으니까요. 8번. 유통기한 지난 생선. 상한 생선을 먹고 걸릴 수 있는 두 가지 식중독이 있어요. 고등어 중독과 시구아테라입니다. 고등어 중독은 고기를 잡은 후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오기 전까지 올바른 냉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선을 먹을 때 걸릴 수 있어요. 시구아테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물고기를 먹은 생선을 먹으면 걸리는 식중독입니다. 고등어 중독에 걸리면 히스타민 계열의 증상이 나타나죠. 알레르기 반응을 겪는 느낌과 편두통, 그리고 피로를 느낄 수 있어요. 시구아테라에 걸리면 감기 기운과 더불어 관절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하고 혈압도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구아테라 환자들은 며칠 안에 괜찮아지지만 심한 경우 몇 달 동안 아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 생선이 상했는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다면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리고 생선 표면에 끈적하고 하얀 코팅이 생겼다면 의심해보세요. 하지만 먹으려는 생선이 방금 언급한 균에 이미 감염된 상태라면 냄새가 안 날 수도 있고 속까지 잘 조리해도 위험한 균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생선을 올바르게 보관하세요. 날 생선은 차갑게 보관하고 이미 조리한 생선은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생닭처럼 조리하다가 다른 재료를 만져야 할 땐 먼저 따뜻한 물과 비누를 이용해 손을 꼭 씻으세요. 어때요? 들으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하죠?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도 있으니 왼쪽이나 오른쪽을 고르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